어쨌든 저희 두유노 클럽에 들어갔던 그 컨텐츠들도 우리만의 스타일과 그 다음에 아티스트의 정체성이 굉장히 살아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저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세계관 컨텐츠의 완성이다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굉장히 의미 있게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되는, 결론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만 잡은 것도 아니고요. 애니메이션만 좋아하는 사람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 K-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줬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데언의 인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재밌게 봤는데 혹시 캐데언 보셨나요? 저도 봤죠. 저는 또 이게 제 배경이 또 K-팝 홍보 뭐 이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또 방송 작가도 했었고, 그래서 더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단은 몇 가지 기준을 좀 보면요. 일단은 5주차 라는 단어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개 이후 5주차 기준으로 최고 시청률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서서히 5주차가 되면 이제 사그라드는 게 정상인데요. 오히려 이제 역주행을 한다고 그러죠. 더 잘 돼가지고요. 그래서 5주차 기준으로는 최고 시청률이었다라는 게 있고요. 누적 시청률도 1억을 넘겨 있습니다. 이 수치는 아마 계속해서 상승을 할 테니까요. 이 영상을 언제 접하시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커져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골든이라고 하는 OST 곡이 있죠. 이거 온라인에서 아주 난립니다. 어디서 난리냐면요. 우리 서로 커버하신다고 아티스트 분들이 아주 난리가 났고요. 각자의 스타일로 정말 잘 커버한 영상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해외 음악 차트에서도 상당히 좀 인기가 좋은 곡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캐데헌의 열풍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요. K-팝 그룹과 이제 데몬 헌터스라고 하면 몬스터 사냥을 말하는 거죠. 몬스터 사냥이라고 말하면 뭔가 게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참 인기를 누리면서 공연을 많이 하는 K-팝 아이돌 그룹이 등장을 하는데요. 공연 안 할 때는 데몬 헌터스가 되는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특이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K-팝의 세계관과 어떻게 보면 애니메이션적인 효과와 게임 같은 느낌, 이렇게 다 모든 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과 뭐 뮤직비디오 컨셉 아니면 K-팝 음악의 특성, 그리고 상당히 재미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채롭게 융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오버스럽지만 뭐 IP 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실제로 K-팝 아이돌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K-팝 아이돌을 모델링을 했다거나 뭐 이런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돌 그룹이 K-팝 스타일의 어떤 그런 구성과 기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등장하는 음악들도 K-팝의 장르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팝이라는 단어를 데몬 헌터스 앞에 붙여서 K-팝 데몬 헌터스다라는 단어가 완성이 되지 않았나, 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K-팝 데몬 헌터스가 공개 당시에는 넷플릭스에서 크게 기대는 하지 않았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대성공을 한 것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는 일단은 대표적으로 세계관 컨텐츠의 완성이다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우리 세계관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치밀하게 무언가 내가 말하고 싶은 그 목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맞춰놓는 것들을 의미를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는 K-팝이 음악을 제공했죠. 그건 뭐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음악을 제공하는 거였는데 여기에는 스토리텔링이 약간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긴 해요. 뭐 물론 K-팝 그룹들이 각자 자신들만의 세계관을 통해서 상당히 재미난 어떤 컨셉이나 안무를 선보인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 음악이 나갈 동안에만 그 스토리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야 3분인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이 애니메이션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게 스토리텔링이 완성이 되는 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듣는다 혹은 노래를 좋아한다라는 게 아니라 세계관을 내가 공감하면서 따라간다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경험이 상당히 몰입감 있는 재미를 제공을 하면서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인기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거를 아주 새로운 요소라고 보긴 또 어려운 게요. 기존의 K-팝 그룹들이 해왔던 시도입니다. 모든 요소들을 세계관을 통해서 거기에 맞게 구현을 하고요. 컨셉도 그렇게 잡는 거였는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 에스파라는 걸그룹을 생각을 해보면, 에스파라는 걸그룹 우리 쇠맛 음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쇠맛이라는 단어에 맞게 컨셉도 굉장히
굉장히 강렬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음악도 굉장히 강렬한 음악을 선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미 세계관에 대한 것들은 K-팝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 한 곡이면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시간이 조금 짧아서 아쉬웠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집대성한 컨텐츠가 나오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세계관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교차 팬덤 전략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건 아주 쉽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올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만 잡은 것도 아니고요. 애니메이션만 좋아하는 사람을 잡은 것도 아니에요.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사람도 잡고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도 잡고요. 심지어 데몬 헌터라는 이 단어에 들어가 있는 게임 같은 컨텐츠를 좋아하는 사람도 같이 잡아놨죠. 자, 이런 식으로 교차 팬덤, 즉 각각의 관심사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는데 그 좋아하는 거 그대로 컨텐츠에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음악 좋아하는 사람만 상대하는 것, 그리고 애니메이션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 이런 상황을 벗어나서 상당히 다양한 팬층을 확보하고 여기에서 공감을 끌어낼 수가 있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는 결론적으로는 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우리 Z세대 분들과 알파세대 분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밀레니얼 세대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밀레니얼 세대는 정확하게 말하면 디지털 네이티브가 아니고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혼재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잘파 세대라고 불리는 20대부터 10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컨텐츠가 유튜브나 아니면 릴스, 쇼츠, 그리고 디스코드라고 우리 불리는 커뮤니티형 메신저죠. 이런 메신저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간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위 밈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고 싶은 메시지,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그 무엇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이 되면서 빠르게 입소문을 탔는데요. 이렇게 뉴미디어에서 빠르게 화제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구성이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 하여금 빠른 입소문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런 입소문을 따라서 서서히 사람들이 계속 반응하게 만드는 이런 순환적 구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인기가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의 주제인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업인 소니에서 한국의 K-팝을 주제로 미국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 서비스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맞아요. 이 흐름이 굉장히 특이한데 K 콘텐츠의 한국적인 요소가 글로벌에서 제작이 되는 게 좀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요? 이거 아주 시사점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배경 지식을 전혀 가지지 않고 이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에서 제작한 줄 착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고증이 잘 되어 있었다라는 이런 느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제작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즉 K-팝이라는 이 단어가 상징하는 수많은 요소들에 대해서 뭔가 어긋남이 없이 만들려고 했다는 그런 노력이 여러 곳에서 느껴졌는데요. 결국은 그게 치밀한 세계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요. 세계관을 정해놨으면 이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어떤 재료들이나 요소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연결이 되어야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계관을 뒷받침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섣부르게 접근하면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해외 플랫폼에서 다른 나라에서 제작을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관을 굉장히 치밀하게 설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K-팝 자체가 그리고 우리의 K 콘텐츠 자체가 단순하게 그냥 K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런 콘텐츠가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진화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전략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즉 이 세계관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지금은 더더욱 중요해져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하나 더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많은 현상을 보면서 서사와 흐름의 소장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실제로 MZ하고 알파 세대는 소장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굿즈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추억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위해서 아이템을 구매하는 이런 성향을 굉장히 자주 보이는데요. K-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가 좋아지면서 K-팝 관련 제품들이 역수출이 되는 이런 기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의 굿즈 그 중에서도 호랑이 관련
굿즈들이 있는데요. 이 똑같은 호랑이 캐릭터가 K-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을 하면서 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서 이 굿즈가 난리가 난 이런 상황들도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은 굿즈를 굉장히 잘 만들기로 유명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갖고 싶고 소장하고 싶어하는 그 포인트를 정말 잘 포착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텐츠랑 또 시너지가 나니까 네, 이 시너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효과들이 창출되는 걸 봤습니다. 자, 결국은 K 컨텐츠가 정말 K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특이성 있는 컨텐츠로 판단되지 않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글로벌 컨텐츠다라는 이 단어에 부합하려면 이 서사를 기억하고 이 서사를 소장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IP를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어떤 수익을 내고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과도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인데요. 결국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장에 대한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컨텐츠의 완성도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 좀 더 구체적으로 가져보시고, 이 얘기는 무조건 굿즈를 만드셔야 성공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사람들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가 있는 코드에 대해서 좀 더 소장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 SNS에 자랑도 좀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은 반드시 좀 고민을 하셔야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 해외에서 K 콘텐츠에 주목하는 이유가 무해함? 무해력이라고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런 자연스러운 이미지 생성이 좀 도움이 된 걸까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무해력이라는 단어는 최근에 이제 트렌드 흐름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K-팝 관련 콘텐츠들이 다른 국가의 콘텐츠에 비해서 정말 무해력이 높은 건 사실이죠. 그래서 무해력이 높으니까 그것 자체로 어느 이런 성격을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특이성을 조금 더 만들어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은 차별성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특이성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K-팝이 굉장히 처음에 인기를 얻으면서 해외로 뻗어나갔던 경우도 어쨌든 음악 자체의 특성도 있었지만 이 음악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그리고 이 소재를 이야기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만의 차별성이 있었고, 그 차별성에 많은 대중들이 공감한 이런 상황들이 자주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세계적인 게 아니라 가장 우리다운 게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물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건 여전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근데 그 글로벌 스탠더드가 우리만의 스타일로 구현된 것과 그들의 스타일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한 건 완전히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무해력이라는 단어가 상징하는 건 글로벌 스탠더드도 우리 스타일로, 그리고 우리만의 정체성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K-팝 데몬 헌터스 역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K-팝 데몬 헌터스라는 이 컨텐츠는 결국은 음악과 세계관, 그리고 캐릭터, 그리고 팬덤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잘 구현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보고, 이런 것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을 하는데 그 글로벌 스탠더드가 K-팝 관점으로 해석된 것이기 때문에 특이성까지 더해져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과거에 K 땡땡 하면은 약간 두유노 클럽이라든지 좀 약간 국뽕적인 요소 이런 게 좀 강했잖아요. 근데 최근 오징어 게임 아니면은 전지적 독자 시점, 뭐 K-팝, K-게임 뭐 이렇게 이런 K 요소가 좀 전 세계적인 주류가 된 것일까요? 전 세계적인 주류가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전 세계적인 주류로 편입되기 위해서 그들만의 방식을 차용한 게 아니라 우리만의 스토리 구조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만의 특이성이 좀 더 여러 가지로 존재했다라는 거를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저희 두유노 클럽에 들어갔던 그 컨텐츠들도 사실 글로벌 기준에 똑같이 따라한 게 아니라 우리만의 스타일과 그 다음에 아티스트의 정체성이 굉장히 살아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소재 자체는 해외에서도 여러 번 활용이 됐었고, 그리고 유사한 소재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 국내에서 선보일 수 있는 이런 정서라던가 아니면 삶에 대한 교훈, 그리고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굉장히 좀 특이했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더 많이 공감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리에 대한 특이성을 완성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특이성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글로벌 스탠더드가 되는 거겠죠. K 문화는 현재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진화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K-팝 데몬 헌터스는 단순히 애니메이션으로 누군가를 자극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자극적인 무언가로 화제성만 남기거나 이런 요소들이 아니라 정서적 효과와 실제적인 어떤 소장 그리고 다양한 세계관이 어우러지는 그 무언가를 포착을 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컨텐츠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치밀한 세계관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그 반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여러 곳에 배치하면서 정말 K-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열어줬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는 경험의 연결고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경험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만들어지는 그 파괴성 그리고 그 효과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K-팝 데몬 헌터스가 아니라 국내 기업들이나 아니면 브랜드들 심지어 기관도 이런 다양한 경험들이 어우러질 수 있는 방향, 단발성 경험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경험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메시지를 상당히 좀 구체화시켜서 사람들한테 경험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끊임없이 고민하신다면 K-팝 데몬 헌터스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을 정말 마케팅이나 아니면 트렌드 적응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